네,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사랑하고 역사를 누구보다 더 알리고 싶은 역사서에는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쓰려고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삼는경입니다. 정말 잘못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어요. 삼국사기 삼국유사에 잘못 나와 있는 부분들을 좀 알리고 싶어요. 보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속상하기도 하고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많이 속이 탔기도 하는데, 그래도 뚜벅뚜벅 걸어 나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삼국유사든 삼국사기든 다 한자들을 쓰고 마지막까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지루하지만 힘들지만 괴롭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계속 볼게요. 요번 거는 이제 두 개의 장으로 나눴는데, 하나는 혁거세하고 지금 이것처럼 또 사계절에 노는 택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그 신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죠. 사계절에 노는 택, 주택, 뭐 그런 부분이겠죠. 봄에는 동야택이라고 그러고, 여름에는 공양택이라고 그러고, 가을에는 구지택이라고 그러고, 겨울에는 가야택이라고 한다. 이제 그 신라 49대 헌강대왕 때 성중에 하나라도 성 중에 하나라도, 지금 이 글장이라고 제가 잘못 써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보느라고, 글장이 맞는지, 이게 풀초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찾느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나마 삼국유사, 제가 가지고 있는 삼국유사 책은 그나마 좀 나아요, 보기가. 물론 책을 두 가지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그 한자로 된 원본이랑, 그 다음에 한자와 주제가 달려있는 책이랑. 근데 한자만 있는 책은 너무나 그 판이 어려워서 한자와 주제 같이 있는 책을 보고 쓰는데, 그 책도 글자가 너무 작아서 가끔 이렇게 틀리기도 한답니다. 성중에 하나도 풀로 지은 집이 없었다. 풀로 지은 집, 초가집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없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이을접이랑 뿔각, 각으로 이어져, 그러니까 뭔가 이 집들과 집들 사이에 담장이 이어져 있고 각이 이어졌다는 거겠죠. 그 부분이고, 노래가 불러지고, 불치, 그렇죠. 노래가 불러지고, 그 불러진 노래들이 거리에 찰만 넘쳤다, 차고 넘쳤다 라고 되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여기 옆에 낮주 밤야, 밤낮으로 낮밤으로 끊이지 않았다. 굉장히 흥청망청이었던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글을 봤을 때. 자, 이제 또 보면 그 삼국유사에 이제 신라, 시조, 혁거세 왕에 대해서 나와요. 근데 혁거세 왕 너무 길어서 두 번에 나눠가지고 할 건데, 오늘 그 첫 번째, 삼국사 신라 봉기 제일 첫 번째 제가 올린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처음에 올린 거거든요. 뭐 처음에 올린 거라 되게 막 어설프기도 하지만, 그거를 보시면서 이거를 같이 보면 틀린 점을 찾아보시면 또 되게 재밌어요. 틀린 점이란 거는 약간의 한자들을 쓰는 부분, 이 틀린 점이 좀 있습니다. 찾아보면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삼국사기 집에 혹시 책이 있으신 분들은 이 삼국유사랑 같이 한번 이 한자들을 비교해 보면서, 그 스토리는 비슷해요. 스토리는 약간 비슷한데 그 언제 뭐가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약간은 틀린 부분이 있어요. 그 삼국유사는 되게 그 지명을 좀 많이 할애를 한 것 같아요. 삼국사기는 지명을 많이 할애를 안 했어요. 그 혁것에 대한 거를 많이 할애를 했지.
그 부분 한번 잘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한번 그래 맞다, 한자가 좀 틀린 게 많고 그다음에 이 지명을 좀 많이 좀 없구나. 그래서 삼국유사 보면은 꼭 지명을 한번 찾아보고 싶은 이 충동을 막 느낀단 말이죠. 선생님들도 한번 충분히 이 지명 어디 어딜까 하면서 막 그 고민한단 말이에요. 돌산 고호촌이 어딜까 막 그런 부분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어쨌든 해볼게요. 첫 번째 줄, 지난해 땅이며 옛날에 육촌이 있어. 첫 번째는 알천 양산촌, 남쪽으로 지금의 담엄사에, 담엄사가 지금 현재 있나요? 없겠죠? 어쨌든 알평의 추장이고, 처음에 표주박, 그쵸? 표주박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되게 다 지금 육촌은, 그러니까 육부는 다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왔다는 의미가 되게 중요한데 뭐냐면 이게 다 산에서 내려왔다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난해 땅인데 그 산속에서 숨어 살았던 부분이었다고 좀 생각을 들게끔 만드는 지금 글들이 되게 많아요. 다 일단 내려온 부분이 뭐냐면은 평지로 내려와서 뭔가 좀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회의를 하고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오해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또 두 번째는 약간 좀 신령스러운 거. 그러니까 그 각각 그 촌들이 굉장히 신령스러움이 있었다는 거. 그 부분을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읽어야 될 시점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 되게 재밌다. 그걸 생각하시고서 한번 또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 또 되게 재밌어요. 다 내려왔다라고 쓰여 있으니까. 두 번째 줄을 한번 해석해 볼게요. 처음에 표주박 바위 봉우리에서 내려왔다. 이것이 금낭부 이씨의 조상이 되었다. 노래왕 9년 금양부의 이름을 베풀었다. 지금 노래왕이 그러면 남의 차차왕인가요? 유리왕인가요? 하여튼 그 두 임금 중에 한 분이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줄, 본조는 고려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본조, 태조, 천복 5년 경자에, 그러니까 경자년 5년과 경자는 같은 말인 것 같아요. 그 말을 써놓은 게,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만약에 월이 있었다면 그 부분이 좀 맞을 수도 있을 텐데, 경자는 어쨌든 간에 5년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중흥부로 이름을 고쳤다. 파잠, 동상, 파산, 동촌이 지금 어찌하니 뭐뭐이에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무리 속은 뭐뭐 속했다라는 말로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 자, 돌산 고호촌, 소벌도리가 짱이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죠. 네, 소벌도리가 추장이며, 이 장이라고 해석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보시면 또 내려왔대요. 처음에 형산에서 내려와 라고 해석을 할 수 있고, 제가 지금 각 촌마다 그 촌이라고 했던 그 부분들을 색깔로 좀 다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각각의 그 마을에 대한 부분을 또 그 글씨를 또 표시를 하고요. 그렇게 해야 좀 더 빨리 한자를 봤을 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야 쉽게 볼 수 있겠죠. 알천 양산부, 돌산 고호촌, 이렇게 양산촌 고호촌 이렇게. 그래서 계속 확인을 해보면
소벌도리가 장이고 처음에 형살에서 내려와 이것이 모래사 사랑부. 여기서 량은 읽는데 도로도 읽을 수 있다. 아니면 혹은 탁으로도 쓰였는데 음은 그대로 도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했으니까 도까지 했죠. 음은 도다. 정씨의 시조다. 지금은 남산촌 구량벌 마등 오. 이제 까마귀 오자예요. 제가 잘못 써가지고 편자로 썼는데 까마귀 오자로 고쳐야 돼요. 그 부분까지 좀 잘 확인해 주시면 일단 선생님들 일단 감사하겠고, 생각보다 어려운 글자는 없고 술술 읽혀지죠. 좀 글자 틀림 어려운 부분은 없고, 제가 살짝 실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까마귀 오자를 생각 못하고 이렇게 쓴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위치를 얘기해 주는 거야. 도북 회덕사 남쪽에 남촌이 이에 속한다. 되게 절이 좀 많죠. 절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은 이라 일컫는 것은 태조가 이곳에 그렇죠 세워서 태조가 이곳에 둘치를 세워서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긴 한데, 태조는 그러면 좀 고려 태조를 말하는 거죠. 고려 태조가 이 회덕사 남촌 회덕사에다가 세웠기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것이며 아래 도와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자, 또 보면 이제 세 번째, 그러니까 6촌까지 있으니까 지금 두 번째까지 했고, 세 번째 보시면 세 번째는 무산 대수촌으로, 그렇죠? 무산 대수촌으로 짱은 구레마라고 하고, 그 구자를 지금 함께 구자 말고도 원수 구자로도 쓰일 수 있다. 이런 스님의 생각이겠죠? 이 지금 이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음차인 건데 음을 빌려온 것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함께 구냐 원수 구냐 어쨌든 다 구인데, 그냥 추장 이름이 구레마이고 처음에 그렇죠 이산에서 내려왔고, 이산이라는 데는 또 보면 개비산이라도 불렀다. 그렇죠? 개비산이라고도 불렀고, 어쨌든 이산에 내려왔고, 이것이 점량, 량을 또 탁이라고, 그러면 점탁 부, 점량부 또는 우량부 손씨의 시조이며, 손씨까지 나왔고, 지금은 장복부라고. 지금 나온 지명들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따가 이제 바로 이 다음 줄에 나오는 데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적이란 말이에요. 산 이름이란 말이에요. 어쨌든 그런 부분은 찾아보면 또 되게 재밌는 부분이니까, 육촌에 대한 그 지명에 대한 부분이 과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남아있는 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비단 한반도 경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궁금하죠? 자, 맞아. 세 번째 줄 처음에 박곡촌사 소촌이 이에 속한다. 네 번째는 자산진지촌 빈지라고도 또는 빈자 또는 빙지라고 하는 지백호 촌장으로, 그렇죠? 짱은 지백호고 처음 화산에서 내려왔다. 화산. 이 화자를 썼을까요? 그러면 지금 그 반도 경주에 이 화산 어디 대수촌 이런 데가 지금 다 살아남아 있을까요? 지명들이? 그러면 대륙에는 남아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저도 많이 궁금해요. 남아 있는 것도 있고 남아 있지 않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서 대륙에 남아 있다면 그 옆으로 뭔가 짐작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을 거고, 반도에 남아 있다면 반도로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게 있겠죠. 근데 경주에 누군가가 일부러 만들어 놨을 가능성이 더 많지 않을까요? 저의 생각입니다. 화산으로 내려왔고, 이것은 봄피부 최씨의 조상으로 지금은 통성부이다. 그렇죠? 섭씨 꼬리파인데 잘못 해가지고 10파사 동남촌에 이에 속한다. 어찌어니 모모이에 라는 것으로 해석하는 부분을 좀 많이 계속해서 지금 6개 다 그 어찌어는 다 모모 그리고 무리속이 속한다라고 계속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육촌에 관한 부분이. 그리고 치원이 나오는데 이 치원은 최치원을 말하는 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치원이의 본피부인이다. 그러니까 최씨다. 지금은 황룡사 남쪽 밑한사, 그러니까 황룡사의 남쪽에 또 밑한사라는 데가, 밑한사 남쪽에 예터가 있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줄, 이것은 최씨 제후의 옛 고택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위태로울 태자인데 거의 태자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태로울 태자에 거의 태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발글명이 명확하다, 명료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그 최씨의 택이 있던 것이 거의 명료하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어두서의도 뭐뭐이다, 뭐뭐하다 라고도 해석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면 거의 명료하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을 할 건데, 이제 마지막 장 들어가기 전에 이제 5번째 금산가리촌. 금산가리촌. 자, 금산가리촌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또 이제 하시기에 금산가리촌을 금강산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굿셀강, 그러니까 세금 굿셀강 매산자인데 금강산이라고 했어요. 금강산, 백률사, 북쪽산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강산이 나와요.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금강산은 절대 아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뭐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금강산 빈율사 북쪽산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자, 북쪽산까지 나와 있고, 짱은 지금 토지신기가 있고 또 다른 해석으로 다만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지타가 맞는지 기타가 맞는지, 저는 기타. 근데 옆에서 보면은 지타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좀 써 있어요. 그러면 앞에를 기타라고 하는 게 맞는 거죠. 처음에 명활산에서 내려왔다 라고 쓰여 있어요. 기타가 맞아요. 짱은 기타. 근데 지타로도 해석이 가능하고, 처음에 명활산에서 내려왔다. 이게 지금 요 삼국유사를 해석하다 보면 찾아보고 싶어요. 옛날 고지도라도 좀 있으면 찾아보고 싶어요. 정확하게 육촌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과연 반도일까, 저쪽 저 대륙 쪽, 양자강 쪽일까. 왜냐면 양자강 쪽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박창범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가 말한 그 일식의 퇴적 관측지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 읽었을 때, 그 초기에 그쪽에서 관측이 됐다는 부분들이 나오는 걸 봐서, 양쯔강 쪽에 있는 어떤 위치들이지 않을까. 그럼 좀 뭐 대청광야도라든지 뭐 이런 지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보고 싶긴 한데,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해석을 많이 하고, 삼국사기랑 성묘사 해석을 좀 더 많이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좀 더 지명에 관해서 좀 더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까지는 참고 싶습니다. 자, 그럼 더 해석을 해볼게요. 이제 두 번째, 많이 내려갔는데 두 번째 줄. 이것은 한기부이고 또 한기부라고 쓰였고, 배씨의 조상으로 지금은 가덕부라. 상하서지라고 하고, 내 아사 동촌이 이에 속하고, 여섯 번째 명활산 고하촌, 장은 호진이고, 처음에 금강산에서 내려왔고, 여기도 금강산이요. 똑같이 금강산으로 쓰여있어요. 이번에는 이런 스님의 이렇게 뭔가 생각이 아닌 그대로 금강산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것은 습비부의 설시의 시조이고, 지금은 임천부 무리촌 인구 미촌으로 걸곡 혹은 갈곡, 칡갈이죠. 갈곡으로도 쓸 수 있고, 걸곡 등 동북촌이 이에 속하고, 위에 지금 쓰여있는 이게 지금 그 누리안을 찾아보면은 살피다 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위 문장을 살펴보면, 그렇죠? 윗글을 살펴보면 육부 시조를 비교해서, 그렇죠? 육부 시조를 비교해서 밑에 쓰여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이 되게, 그러니까 이런 스님도 지금 이것들을 확인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얘기하냐면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하늘에서 내려온 게 흡사하다, 하늘 내려온 것처럼 흡사하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다음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노래왕 9년 비로소 육부명이 바뀌고 또 육성을 받는다 라고 했고, 다음은 이제 2부로 마지막 남아있는 그 삼국유사의 이 부분을 마지막으로 또 채우겠습니다. 오늘도 많이 고생하셨고, 중간중간 되게 그 재밌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보시면서 해석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